주도권을 쥐고 국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무엇이 소득인지 무엇이 국익인지 무엇이 주도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해법을 발표하고 난 뒤에 고마워해도 시원찮을 판에 강제동원 없었다란 말을 서슴없이 하고 얼마나 원만합니까? 사실상 국익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건 그나마 지금 청와대 발로 용산 발로 자랑하고 있는 G7 참석입니다. 아무리 ABM이지만 ABM이 뭔지 아시죠? Anything but 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G7 초청됐는데 이번 G7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 안 되면 얼마나 민망할까. 그런 자존심 세우는 그 목적 하나로 달려오신 거라면 참 씁쓸합니다. 나머지는 못 찾겠어요. 정말 못 찾겠어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독도 그리고 위안부 문제 논의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논의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말하며 토의함. 서로.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관련된 얘기를 꺼낸 적 있는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케 하고 계속 논의된 적 없다라고만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총리가 얘기한 적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정상 간의 대화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인 누구든 국어적 해석으로는 아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일본의 외교적 신뢰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언론을 통해서 흘린 게 신뢰가 아니라 논의된 의제가 아닌데 테이블에 올리면 그건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상 간의 외교에 있어서 기본 아닙니까? 네, 의원님. 기본 우선,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의원님 사전에 논제로 말씀하신 상정된 바 없는 합의된 바 없는 것들을 정상이 언급했다. 이거는 강력히 항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까 그런데 말씀하신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그랬을 거라고 지금 추측하는 발언을 그냥 국어적으로는 당연히 이해되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정리 맞습니까? 네, 의원님. 서로 얘기하지 네. 않은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입도 뻥끗 못했다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3월 이 부분입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이 부분인데 네, 그럼 아쉬운 부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는 이런 언급을 사전 예고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대화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입도 뻥끗 하지 않았다. 팩트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 날 그 정부 해법안을 발표할 때 제가 컵에 물이 반 이상은 찼는데 앞으로 채워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돌려서 하는 말 말고요. 이번에 저희 정부가 정상간 그 테이블에서 한일 있었던 정상회담을 부분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아까 실익이 뭐냐 G7 참석이냐 아니요. 이렇게 그 얘기는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건 아닙니다. 잠시만요. 멈춰주세요. 지금 장관님 그리고 정부 여당은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번도 국회와 말을 섞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지금 의원님들 대답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려고 합니다. 제가 지겹게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지겹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만 답변하십시오. 네. G7 참석이 아니더라도 이번 아니요, 정상회담은 그걸 묻는 게 얼마든지 아니라 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오고 간 단어들에 대해서 그리고 독도 질문합니다.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아까 그 분명히 대답하지 않으면 말씀드렸습니다. 멈춰주십시오. 그 대답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에서 멈춰주십시오.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멈춰주십시오, 위원장님. 장관님 말씀 질의 계속하세요. 네, 다시 묻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는 언급을 한 거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논의된 아까 논의라는 얘기 사전적 의미 말씀드렸죠. 서로 토의한 바 없다. 네, 그까지 맞죠? 사전적 의미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이해하겠네요. 그거 보세요. 얼마나 오만한 일본입니까? 강제동원 해법 발표하자마자 강제동원 없었다 얘기하고 논의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불쑥 꺼내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진행되는 일련의 정상회담은 과정들만 보더라도 의원님, 이번 정상회담은 납득되지 않는 겁니다. 독도나 위안부에 관한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저희들이 독도나- 해법을 제시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압니다. 저기 2분 더 주세요. 분명히 지금 다른 말로 회피하느라고 2분 가까운 시간을 썼습니다. 2분 더 주십시오. 1분은 더 드리겠습니다. 2분 더 주십시오. 1분 주세요. 2분 더 주십시오. 자, 질의하세요. 아니요, 2분 더 주십시오. 2분 더 주십시오. 그 추가할 때 더 드릴게요. 아니요, 2분 처음부터 더 주십시오. 더 주세요. 장관이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껏 정부는 혼자서 실컷 떠들었잖아요. 정부 혼자 다 했잖아요.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을 하세요.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질문해 이유가 주시기 바로 바랍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안부 문제나 후쿠시마 문제 물론이고 지금 각 사안들이 하등의 논제로 정상이 모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스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짜여진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상회담 성과는 찾기 어렵고 이 정상회담 진행 자체가 모욕적이고 굴욕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극진히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짜여진 대로 정말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존중받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말 명확한 성과를 의기양양하게 들고 오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등의 국민의 기대에 만족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공 얘기가 딴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합의를 왜 이렇게 조급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천공이 남쪽의 귀인한테 잘해라 했나 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우스갯소리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것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 못 하니까요.